그래서 학교 선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유치원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론, 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사립유치원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영어유치원 생각을 해보면, 학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이런 교육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치원은 아직 거의 이제 공교육의 범주로 들어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제도를 얘기를 할 때 유치원은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유치원이 모든 그 영유아들을 그런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유아들을 이렇게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공교육 제도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이 더 이렇게 많이 설립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점점 더 이제 누리교육 과정이나 이제 누리교육 과정이라는 공통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사립 유치원도 어떤 철저한 비용의 측면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은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공교육의 범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 유치원은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특수한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비용도 높은 것이 특징인데 영어 유치원은 학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닌 거죠. 학원인 거죠. 말 그대로 학원법에 적용을 받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공립이지만 공립초등학교지만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존재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그 사립초등학교에서의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히 이제 뭐 비교과 프로그램이겠죠.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돼 있어서 많은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국공립 중학교, 사립중학교, 국제중학교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국제중학교가 일종의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만 생각하죠. 여러분 특성화 고등학교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그냥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 일반 사립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고나 뭐 과학고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어떤 좀 프리미엄이 있는 학교로 현재 한국 사회, 한국 교육 제도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 혹은 과학고등학교, 과학 영재들이 가는 학교로 불리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입시 학원으로 변질되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자율형 공립학교 같은 경우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라고 하죠. 자사고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명문고를 대체하는 형태로 고등학교가 유지되거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색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 선택권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유지를 하는 혹은 학교 선택권과 완전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란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 간의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서 강제 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떤 고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가 더 정의롭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 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끝에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를 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함에 따라서 굉장히 소모적인 경쟁을 펼치기도 했고, 근데 반면에 소위 명문고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있어서는 좀 많은 메리트를,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제도가 이제 굉장히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해서 대학교에 가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도 명문고에 입학한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좋은 학생들, 좋은 친구들과,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불리함, 상대적인 유리함과 상대적인 불리함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가져가게 하거나 앗아가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죠. 왜냐하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일종의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육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명문고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학교 선택권을 이렇게 고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시험을 통하지 않고 가게 하면 결국 애들이 공부를 덜 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 비평준화가 존재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겪었던 중학교 때의 야간 자율학습이나 어떤 시험 대비 공부나 이런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중학교 학습이 굉장히 정상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것이죠. 명문고등학교의 일부 지역의 지역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사실 각 지역마다 명문고등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명문고등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학교는 사실 서울 일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명문고등학교라는 타이틀을 아예 다 없애버림에 따라서 그런 지역 간의 고등학교 간 격차를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많이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있어서도 명문고와 비명문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많은 호응을 얻어서 현재는 광주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택권과 관련된 정책 두 번째로서는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이제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학교 선택권이 전혀 이제 많이 이제 위축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영재나 과학 영재 과학고에 가는 과학 영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현되다 보니까 그러한 영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수월성이 있는 학교들을 만드는 수월성이 있는 학교들이 없음에 따라서 그런 국가의 어떠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점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모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월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월성과 반대되는 측면은 어떤 형평성 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부 엘리트들은 정말 그 영재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한 수월성도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려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가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만들어졌고 대안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종교적인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교육 철학, 부모의 교육 철학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그러한 권리가 분명히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자유가 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특목고와 자사고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떠한 입시 학원처럼 변질됨에 따라서 현재는 모든 학교가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되려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미니 과제랑도 연관이 되겠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모든 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려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추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논란을 유튜브 클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선택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선택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이와 함께 모두가 더 각자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는가? 모두가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누군가 더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덜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계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선택을 자신에게 가장 맞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맞는 그냥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선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덜 좋은 선택 아니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용문을 한번 보시면 School choice is meaningful in only case that better options are available for parents from all social strata, particularly including the underprivileged group of people. underprivileged group of people은 결국 어떤 취약계층이라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계층에 존재하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만 이 스쿨 초이스가 유의미한 것이 아니냐,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아마도 가장 좋은 선택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을 것이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주위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한 친구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제 중학교 때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와 같이 명문고라고 불리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에 저랑 친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명문고가 아닌 그 밑에 비명문고에 갔고 현재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씁쓸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에 앞서서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효과와 학교 교육 효과를 구분할 필요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습하는 측면에서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